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 봄이 되면은, 이 도화꽃,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가 쉬워요. 또 거기서 또 데이트하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숭아 꽃을 의미하면서 이제 그 복숭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편의상 복숭아나무인데 원래는 복사나무가 맞아요. 복사나무. 그러니까 원래는 복사나무인데 제가 편의상 우리가 흔히 복숭아라고 하니까 복숭아나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의뢰의 고향하면은 의뢰 생각나는 게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생각나요. 그래서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복숭아꽃, 살구꽃 이야기가 꼭 나요. 참 왜 고향하면 이렇게 나올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그 역사가 있기 이전부터 복숭아나무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향수로 마음의 고향의 향수라고 할까요? 이래서 그 복숭아꽃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원래 그 복숭아는 그 중국이 원산지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지역 그걸 이제 전달이 되고 그랬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제 많이 먹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일이죠. 그 복숭아는 한문으로 어디 쓰냐면 이게 복숭아도자예요. 복숭아도자. 근데 이게 왜 생겼나를 알아보면은 복숭아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요 도에 대해서 이게 도를 그 글씨를 좀 이제 풀이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이 나무목에 이게 도인데 우리가 요것만 쓰면 이걸 조라고 읽죠. 조. 그래서 우리가 조짐이 좋다 이래. 그래 뭐 몇억 원이 있냐, 몇 조 원이 있냐 할 때 이 조자도 쓰고 이러죠. 근데 요 발음이 물론 이제 나무목하고 합쳐서 조가 이제 도로 발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또 조라고 읽었대 예전에. 그랬다가 이제 도로 발음이 변한 거죠. 근데 요걸 보면요. 일단은 조 하면은 우리가 1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할 때 조 하면은 상상이 안 되죠, 우리. 그러니까 조랑 무지하게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숭아 꽃이 피면은 그렇게 만발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조.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점을 칠 때 거북이 있죠?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대요, 예전에. 그거를 이제 불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쳤대, 예전에. 그런데 그 모양이 요 모양이 꼭 등껍질 꼭 갈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지는 형상을 저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짐이 좋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거북이 등이 갈라져서 점을 쳤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조짐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리려고 조짐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이 저 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짐이 좋으니까 예전에 임신을 하면은 이제 태아가 이제 자궁에 이렇게 되면요. 산모의 모든 게 다 집결이 돼요. 에너지가. 자궁으로 다 에너지를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이라든지 모든 기운들을. 그러니까 모이면은 열이 나겠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모이면은 열이 나고 흩어지면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녀 간에 붙어봐요. 그럼 열 나잖아요. 흩어지면 쉽죠. 자연의 이치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산모 같은 경우는 그차도 혼자 있어도 힘든데 아기가 생겼다. 더 집결이 돼. 그러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은 열이라고 하는 건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굴뚝 높게 하는 거다.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굴뚝 높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임신을 하면 열이 나면 열이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음식물을 먹어서 이렇게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거 부딪혀. 그럼 울렁울렁거리겠죠. 그래서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참을매하듯이 예를 들어서 욱한다든지 뭐 그런 거 가끔 보시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이 느글거려진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구토를 한다든지 그것이 밀고 땡기면서 하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이제 신맛 나는 거를 되게 찾죠. 속이 느글거려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약간의 복숭아도 보면은 약간 신맛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찾는 그 임산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도 임신을 알 수 있는 복숭아를 많이 찾는다. 그럼 뭔가 그 열이 차서 아기가 생겨서 열이 나고 올라서 복숭아를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씨앗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는 씨앗을 쓰는데 자자를 쓰고요. 뭐 오미자, 뭐 구기자 이런 거 할 때. 근데 어느 것도 임자를 써요. 그죠? 요 자라고 하는 건 씨앗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래, 하나. 요거는 두 개죠? 그래서 씨앗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지는 씨앗을 임자를 쓰고, 안 갈라지고 있는 거를 자자를, 오미자 갈라지는 거 봤어요? 참, 이게 갈라지기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숭아 씨앗을 보면 이렇게 먹다고 그 끄트머리 잘 갈라지죠? 그걸 보고 복숭아 씨앗을 도인이라고 돼요. 도인. 한문은 도인. 도자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갈라지니까. 그런데 그 모양이 있고 두 개로 딱 갈라지니까 이게 뭐랄까 한의학에서는 하나는 홀수, 하나는 양이고 두 개는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태극에서 이 주역에 보면 이 태극이라는 게 있대요. 이 태극이라는 거에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는 양이고 이 짝대기 두 개는 음이다. 그래도 뭐 일부 어떤 사람 여자는 이렇게 갈라졌으니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자연의 지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이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숭아도 갈라지는 거니까 이것이 그 여자의 성기를 가르치는 거다 라고 인식을 했대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복숭아 이렇게 생긴 모양도 좀 외람됩니다만 이렇게 엉덩이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연상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복숭아를 우리가 제사상에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그 제사상에 만약 복숭아를 넣다 그러면 그 괜히 엉뚱한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도 그런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이 복숭아를 먹으면은 음기, 성욕이 올라요.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님네들이라든지 절에 갈 때 복숭아 사들고 갔다. 그럼 어떨까요? 수도하지 말고 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복숭아는 옮겨 심기가 참 좋아요. 복숭아 나무는. 그리고 이 복숭아 꽃이 무지하게 많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숭아는 뭐 만발한다, 번창한다 이런 뜻이 돼요. 번창한다. 그래서도 저 복숭아 도자를 쓰는 거래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예전 그 복숭아를 기를 때 그 너무 이제 그 꽃도 많이 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복숭아 나무가 쉽게 시든다 할까 수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일찍 늙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참 그 과수 농사 지을 때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복숭아 나무 이렇게 자랄 때 환상박피라고 해서 복숭아 그 껍질을 좀 벗겨줘요. 이렇게 빙글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과수원에서 그걸 쓰는데 뭐 지금 쓰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벌써 약 한
그 뭐 몇백 년 전, 한참 예전 그때도 벌써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아, 그런 것도 예전에도 이제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복숭아를 그 서왕모라고 그 중국에 보면 그 전설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하면 음의 정기래요. 죽지 않고 영원한 젊음으로 사는 게 서왕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 고사에 보면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서왕모를 만나서 나 좀 평생 좀 살게 불로장생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아 너는 그 대추를 3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알 먹고 3,000년을 살았대요. 근데 그 서왕모가 왜 이렇게 평생을 젊음을 유지했을까? 복숭아를 계속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얼굴이 이뻐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미인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게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이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서왕모가 복숭아 먹고 오래 살았다. 또 예전 기록을 보면 참 복숭아를 먹고 나면 그 씨앗이 있죠, 씨앗. 씨앗을 반쪽으로 잘랐더니 그게 하도 커서 그 쌀을 한 대를 넣을 수가 있대요. 쌀 한 대면 이만한 건데. 그럼 복숭아는 이만했다는 얘기인데. 또 총나라가 있대요. 그 예전에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총나라, 뭐 조조, 뭐 유비, 손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럴 때 총나라의 후주가 술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술잔이 그 물을 5대를 넣었어요. 5대. 그러면 이제 그게 복숭아 씨앗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만든 술을 넣으면 저절로 이게 발효가 된대. 그래서 또 이게 불로장생하는 이게 것 중에 하나라. 그래서도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서유기, 손오공이 하늘에서 복숭아 1000도를 따먹다가 쫓겨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 복숭아를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끔 요새 이제 귀신의 이제 그 사람이 씌었다든지 아니 정신병자라 그러면 흔히 가끔 나한테 뭐 사람 몽둥이로 때려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대요. 복숭아가.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아까 제사상에 안 어울리는 애가 여자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귀신 모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복숭아나무의 그 가지 특히 동쪽은 뭐야 햇빛이 들고 태양이 뜨는 데가 더 양기가 더 세겠죠. 양기가 세니까 그거를 귀신이 더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흔히 그 복숭아 나무 가지가 그 귀신을 쫓는다. 이래서 뭐 귀신 씌운 사람한테 이게 복숭아 나무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정신병자 몽두루 패라. 그걸 이제 잘못 와전이 된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복숭아 가지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이제 그 북채라든지 이런 것도 복숭아 가지로 만들겠죠. 그러면 또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한테는 그 복숭아 같은 경우가 참 그 진액, 사람의 그 피를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피가 충천해지면 살결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혈약이다. 피를 만드는 약이다. 라고도 하고 또 복숭아 씨는 그 한약재를 참 많이 써요. 우리가 도인이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어열 뭉친다. 어열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가 그 삐그덕거려서 담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넘어져서 이제 뚱뚱 벗다든지 우리 삐었다고 하죠 우리. 그럴 때 그 어열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후조리 할 때도 이제 악혈 나쁜 피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풀어줄 때도 도인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도인을 써도 좋지만 또 하나는 그 복숭아를 그냥 먹어도 뭐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복숭아는 우리가 예전에 그
여자들 중에 도화살 꼈다 이런 얘기 들어보죠. 이제 괜히 이제 요즘 말로 바람 났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우물가에는 복숭아를 안 심었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도 복숭아꽃 보면 마음이 생숭생숭한 판에 우물가라고 하는 게 빨래하고 물 깃다 보면 맨날 그걸 보게 되는데 그렇잖아도 그 바람 피고 싶은데 복숭아 나무 봐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마을 동네 어디를 가나 우물가에는 복숭아 나무가 없어요. 또 혹시 우물가 복숭아 나무 심어져 있는 데는 다 좀 이상한 동네예요. 그래서 사실 복숭아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벌써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